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리딩스톡 TV 오재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컨트롤 MC 개보린입니다. 컨트롤 되고 있습니까? 컨트롤이 이번 주에 잘 쉽지가 않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태경 배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증시가 5일 연속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좀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송하고 편집하는데 이틀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라이브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이 미흡했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지수가 6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우리 지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지수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 왜 이렇게 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장 후반에 굉장히 그 하락하는 모습이 뭐 계속 출현하고 있고, 오늘도 그랬었는데요. 일단 하락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코멘트가 미국 10년 국채물 금리를 급등을 불러왔죠. 3.23%까지 어제 장중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신흥국 쪽에 외국인 자금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 깜짝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었죠. 사실 우리가 광군제를 비롯해서 국경절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관련주가 유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따이공, 보부상이라고 하는 따이공 규제에 대한 부분이 국경절을 시작할 무렵에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악재가 시장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언제 반등합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수요일에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없이 만길이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톡방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제 걸 보신 거 아닙니까? 저 남의 거 안 보거든요. 안 보셨으면 갑자기 좀 불길해지는데, 자꾸 같은 의견이 많아지면. 우리 방 다 보시잖아요, 우리 빠트님은.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저는 1등이기 때문에 남들 거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저 리딩스타 큰 손이시죠. 제 거만 봐야지. 아, 진짜로요? 네. 자, 그러면 언제 반등합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반등. 다음 주 월요일 반등? 네. 우리는 수목 반등. 우리 또 일치가 됐네요. 예.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하락이 진정되는 시점 정도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 전후. 네, 저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일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사실 우리가 시황 이야기를 좀 상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2주에서 3주 정도는 시황보다는 종목이나 업종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시황은 사실 좀 지겨워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지겹고, 무역 분쟁 이런 얘기 지겹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 장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10년 국채물이 급등을 했죠. 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금 진정되는 시점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이 또 연준 의장이 있고, 거기 위원들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리더가 한 명 있고 그 위에 회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 중에 뉴욕에 사는 회원이 있고, 시카고에 사는 회원이 2명이 있는데, 그 두 분이 화요일 밤에 발언 일정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미국의 연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이 조직이 하는 일이, 리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은 그 밑에 회원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걸 잠재우는 발언들을 통상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화요일 밤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어느 정도는 시장이 조금 진정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금융통화위원들이 진정하는 발언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화들짝 시장이 놀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그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강세, 뭐 요즘에 경제뉴스 보면은 달러 강세, 달러가 계속 오르고 뭐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계속
뭐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소비 여력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인상하고 우리는 안 하면은 금리 차이가 커지죠. 그러면은 통상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 안전자산 쪽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관련된 자금들이 옮겨 탈 수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1조 이상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오늘 준비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OX 표를 모두 들고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저가 매수에 슬슬 나설 시점이다. O 아니다.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O예요. 옵니다. 이 시장 빠지면 큰일 나는데. 자, 저가 매수. 저가 분할 매수로 저가 분할 매수. 저도 저가 분할 매수. 한 발짝 물러서고 싶네요. 저도 분할 매수로. 자, 그러면 우리 빠떼이님, 저가 분할 매수는 어떤 섹터에서 해야 될까요? 가을에 이제 찬바람 불면 바이오가 갔다가 내려왔죠. 근데 엄동설안이 되면 또 바이오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가장 빠진 이유는 바이오 폭락. 그러면 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10월 달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신라젠은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그 정도 오면 야, 엊그저께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렇죠. 지난달 말에 11만 원 정도 찍고. 네. 와, 오늘 6, 7만 원 보시는 거예요? 네. 한 6, 7만 원 정도 오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더 봐야 될 섹터가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더 봐야 될 섹터는 뭐 지난주도 있지만은 트럼프를 계속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한 게 뭐냐면 미국에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예산을 반영을 했고 뭐 이제 CG2를 보시면 이제 그 2018년 10월부터 예산이 이제 한 5조 정도부터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 한 1조 한 3천억 달러? 그래서 중장비 관련주. 네. 예를 들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EC. 두산 인프라코어나 진성 TEC는 이제 중국의 1대1로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고 네. 현대 건설기계도 맞습니다. 거의 이제 저점을 좀 저점을 회복하는 회복해서. 구도로 좀 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도 충분히 지금 매수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바이오가 갔으니 오히려 안 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IT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하이닉스 말고 그 밑에 이제 사실 이제 갤럭시 10이 내년 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뭐 트리플 카메라도 하지만 오늘 카메라 주들 좀 올랐더라고요. 오늘 파워로직스, 더구전자. 더구전자. 더구전자도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은 뭐냐면 이제 아이폰이 공급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소위 말해서 트럼프의 갈굼 때문에 그런 리스크인데 뭐 단기적으로 올해 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개보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이닉스가 지금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누구나 시장에서 아는 거는 4분기에 그 성장의 피크가 칠 것 같다, 그죠?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의 피크가 칠 것 같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은 뭐냐면 내년 상반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추정을 과연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바이오 시장 자체가 4분기 그 IT 시장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네. IT 지금 제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살살 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IT 대표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진지한 얘기인데 저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대형주거든요. 지금 하이닉스가 PER 3배 초반, 이제 이러다 2배 수준까지 가겠어요. 근데 그 실적하고 현재 나오는 실적하고 PER 수준으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종목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장치 산업들은 증설이 일어나고 투자가 한창 일어날 때가 오히려 그 PER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다 완성 기조에 들어갔을 때 이제 회수를 하는 기간에는 PR이 낮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PR이 낮아지면은 매도 시점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팔아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평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핵심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너무 많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3분기 피크아웃이라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또 혁신적인 뭐 공급단이나 수요단에서 다른 새로운 소재들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하이닉스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그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한 71,500원 뭐 정도인 것 같은데, 자, 하이닉스 7만 원대면 사야 된다. OX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의견이 자, 다시 한번 하이닉스 6만 원대 되면 사야 된다. 하나 둘 셋. 6만 원대는 난 사야 된다. 네, 6만 원대. 자, 그러면 두 분은 하이닉스가 5만 원 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굳이 네. 그 상황에서는 하이닉스를 네. 저는 살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아니 6만 원대 사서 5만 원 안 가면 돈 버는 거지. 그런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보다는 차라리 저는 우선순위를 좀 뒤로 놓고 다른 종목을 오히려 매매하지 않을까. 저는 하이닉스 6만 원대 오면 사겠습니다. 예, 6만 원 가급적이면 한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6만 원이면 전 사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매수 시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만 원 딱 됐다가 조금 기간 조정 거쳤다가 다시 7만 원을 점프할 때 7만 원 돌파할 때 매수해도 될 것 같고, 전제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행보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좀 사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는 6만 원대 되면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의견 바꾸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5만 원대. 5만 원대? 네. 5만 원대 얘기했는데 5만 원대 안 오면 그 시청자들 화내세요.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됩니까? 네. 안 오면 왜 사요? 그럽니까? 안 사면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리딩 스톡을 시청하시는 그 하이닉스 투자자분들, 저만 하이닉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좋아. 그 하이닉스 외에 뭘 사야 되는지, 그 얼마나 그 좋은 종목을 가져왔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바로 종목 소개로 가는 건가요? 네. 하이닉스 6만 원대 안 산다. 대신 이거 사겠다. 예, 굉장히 두서없는 모습인데, 그래도 제가 다시 여러 가지 탐방 종목군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CG 준비한 거가 두 개가 있는데 다 넘어갔네요. 지금 넘어가고 두 번째 거 CG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뷰웍스, 우리산업, 파워로직스 3개 정도를 제가 이제 탐방 종목군이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또 우리 리딩 TV를 하면서 탐방이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졌어요? 예. 탐방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방송을 한다고. 네가 좀 가라. 나 오늘 바쁘니까 네가 좀 가서. 자, 그래도 우리 개보리님이 우리 그 두 형들한테 기가 죽어서 그렇지, 개보리님 쫄따구들이 또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 갔다 와서 보고해라 그러면은 보고를 하는. 근데 우리 증권업계가 거의 한 10년간 직원을 안 뽑아서. 그렇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우리 나이는 좀 노코멘트로 적게 살고 싶어서. 내일 모레면 40 맞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일 모레면 30대인 줄 아시는데 40대도 이제 바라보고 있네요. MC 개보린의 그 따끈따끈한 그 탐방 소식을 좀 들려주시죠. 종목이 많으니까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뷰웍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뷰웍스는 지금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보다 실적이 굉장히 상회하는 실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웍스가 4분기에 매출이 몰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회사고. 어느 회사입니까? 엑스레이. 네, 얘가 휴대폰 그 카메라도 했었잖아요. 네, 원래 이제 카메라 쪽이 주력이었던 기업인데 변했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고 엑스레이 시스템 부품 업체라고 볼 수 있고,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예전에 삼성 테크인에 계시던 분들이 99년에 설립한 기업이고, 의료용하고 산업용 카메라 두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의료용 카메라 쪽이고, 그동안은 좀 출혈 경쟁이 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턴하는 모습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산업인데요. 우리산업은 원래 자동차 부품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데 PTC 히터라는 거를 이 기업이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1위 사업자가 되는 중입니다. PTC 히터가 뭐냐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히터로 지금 이 PTC 히터가 쓰이고 있고, 이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라서 신규 수주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우리 산업의 가장 큰 파트너가 어딘지 아십니까? 테슬라. 바로 테슬라죠. 그게 이제 호재이자 악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단일 매출을 공급하다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이제 공급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018년 2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변곡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이 같은 이제 매출 성장세가 올해를 찍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너무 단가가 비싸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한 것으로 그래요? 보이고요. 예, 지금 특히 이 PTC 히터 쪽에서는 글로벌 MS 1위에 등극할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나 뭐 2차 전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산업이 최근에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보다는 우리 산업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될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두 종목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파워로직스는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청산가치에 근접하는 조금 싼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하는 기업인지는 말씀드리면은 휴대폰용 배터리 보호 회로 그리고 노트북용 배터리 그 모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카메라 쪽 모듈도 제조하고 또 전기차용 그 BMS라 그래서 그 배터리 팩 쪽에 들어가는 이제 또 이것도 모듈이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많습니다. 갤럭시 S10에 대한 수혜도 있고 또 지금 차량용 카메라 모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쓰임을 많은데 일단 이렇게 지금 그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크게 수요가 확대되는 기업치고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싼 가격을 자랑한다. PBR 1.1배 수준. 그러니까 1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청산 가치하고 지금 주식 그 가치가 같다라고 주식 가격이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청산 가치에 근접하는 기업들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르죠. 다릅니까? 네, 삼성전자는 제조업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PR을 높게 받기가 좀 힘든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파이어 로직스까지 좀 개별 종목 중에서 좀 유명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쳐주죠. 여기 탐방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시켰잖아 어쨌든. 네. 우리 리딩스톡 TV를 위해서 시킨 거잖아. 아무래도 그치? 저 때문에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하고. 자, 처음에 어쨌든 했는데 그만하라고. 뷰웍스, 우리 산업, 파워로직스 꾸준히 우리 기업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거고 뭐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단가를 뭐 얼마에 사라 팔아라 그런 거는 우리는 아니고 열심히 종목을 공부하고 그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연구원님이 그 미국 서버에 중국이 스파이 칩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넣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수혜주들이 뭔지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10월 8일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보면 이제 중국계 서버인 스파이 칩 슈퍼 마이크로사에서 만든 제품을 아마존과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거기 어떤 스파이, 그러니까 해킹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앞전에서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국 통신업체는 해킹 위험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일본도 안 한다 그러고 세 번째 유럽도 안 한다. 근데 이제 세계 통신 시장을 보면 그 화웨이가 세계 1등인데 근데 여기서 괜찮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원래 그 삼성전자가 4G까지는 괜찮은데 5G에서는 시장이 미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뭐냐면 삼성전자가 5G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분기 6.8%에서 2분기 드디어 두 자리 11%가 됐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냐면 ZTE라는 통신업체를 규제를 했어요. 거기가 거의 쫄딱 망했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먹은 거예요. 5%. 그래서 11% 된 거고 화웨이가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화웨이가 한 28%인데 그 8%만 뺏어와도 18% 맞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기존에 뭐 삼성전자의 통신 쪽 비중이 높은 뭐 오이솔루션이나 서진시스템, 뭐 KMW도 있었는데 최근에 대덕전자, 대덕GDS가 PCB를 공급함으로써 어떤 그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리포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스파이 칩, 그 화웨이 어떤 시장 점유율 감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알려진 어떤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통신주보다 PCB, 대덕전자, 대덕GDS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그러니까 어떨까 이제 싶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 5G 이제 시작을 하면서 LG, SK, KT 중에 LG만 중국 제품을 썼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KT랑 SKT는 긴가민가 했던 네, 거죠. 네. 예, 우리가 가격적으로는 뭐 화해를 써야 되는데 뭐 약간 좀 보안상의 우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꾸 보안 얘기하는데 이번에 스파이 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 우리 이제 SKT나 KT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 관련 부품을 쓰고 있는 LG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삼성 관련한 네트워크 장비를 쓸 개연성이 높아졌고 네. 실제로 또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부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이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삼성 내에서의 비중이 이제 적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네트워크 장비 수혜주들을 좀 봐야 되고 잘 이게 정리해 오셨는데 대덕전자, 대덕GDS, OE솔루션 이런 삼성의 납품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또, 중간에 제가 네. 좀 정정을 네, 해야 될 게 네, 있는 게 네, 네. 그 스파이칩 네. 관련 이슈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2시경이었죠. 오늘 12시인가 2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게 아닌 걸로 부인이죠. 부인한 걸로 네.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오늘 아마 미국 장에서 이 기술주들이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수혜나 이런 부분 찾는 과정들이 조금 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찜찜하면 안 써요. 그래서 미국도 안 씁니다. 미국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보안이 관련된 건데 네. 이게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자꾸 이슈가 되면 안 쓸 확률이 좀 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저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장비 수혜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좀 화력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종목들 다 좋은데 추가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삼성전자 구매 김 부장만 알고 있는 거. 다음 주 숙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제로 삼성전자 네. 김 부장을 또 아시잖아요. 김 부장 알잖아요. 알죠. 이 부장도 압니다. 이 부장도 알잖아. 네. 근데 김 부장, 이 부장 모르고 김 대리가 알더라 요즘에. 내가 압니다. 요즘에 삼성 사람들 만나보면 임원은 아예 모르고 오케이. 부장 팀장도 잘 모르고 요즘에 대리들이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 한번 대리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해요? 증권가도 대리가 잘합니까 주식을? 네, 누가 잘하는지는 네. 저도 직급을 잘 안 봐가지고. 직급 잘 안 봤어요? 네, 저 위아래가 없어가지고. 증권가는 그래도 네. 부장은 정말 못하는 것 같아.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부장님 보고 계시죠? 아직 부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자율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부러 시향이 어려운 말씀은 되도록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미국 10년물 국채라는 게 지금 3.23에서 3.24%까지 장중에 찍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3.5% 전후까지 봐야 되고 3.3%를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 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실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3%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과거처럼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리딩TV를 맨날 보시면서 좀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발언 드리면 저는 그냥 거시경제지표는 원달러 환율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신고가에 근접했거든요. 1135원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해서. 그래서 제가 지수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 1135 근처에서 어느 정도 갈물이 되고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주식을 저가 매수할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이 빠지죠. 그러면 7월달 보십시오. 장 엄청 빠졌죠. 공포였잖아요. 근데 7월달도 반등하잖아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내가 3개가 있으면 하나는 깔끔하게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그 2개 좋은 놈에 그냥 분할 매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제가 볼 땐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 버렸는데 그것만 올라가면 잘 선택해야죠.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